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위기에 처한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협의체까지 구성했는데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또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시와 지역 17개 대학이 함께 구성한 대학발전협력단.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위기가 현실화되자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 속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토론도 시작됐습니다. 대학 간 연계로 흩어진 자원을 공유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이른바 공유대학 제안도 나왔습니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교수들의 강의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은 지금 우선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의 입장에선 우수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프로젝트 위주의 제한적인 협업과 지원으로는 대학의 체질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주는 그런 재정 지원 사업이 필요한데 이 개별 법률에서 이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근거를 개별 법률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이어가고 제안된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 전환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남부 지역에 내린 장맛비로 침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농경지 침수에 이어서 애써 키운 전복과 축산 농가의 닭과 오리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40헥타르의 전복 양식장이 자리한 전남 강진군 앞바다. 집중호우 뒤 파랗던 바닷물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가두리를 들어올리자 살아있는 전복들이 거의 없이 악취를 내며 썩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기까지는 4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5년 동안에 우리 어민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이고. 빗물이 강 하구를 거쳐 바다로 밀려들면서 바다 양식장의 염분이 떨어져 전복이 폐사한 것입니다. 바닷물 염도를 측정해보니 8.8 ppm, 적정 염도보다 20 ppm이나 더 낮습니다. 어가마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또 해수부하고 또 건의사항 할 수 있는 부분 건의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육상 양식장 20여 곳에서는 새끼 전복이 침수로 폐사하면서 14억 원대의 피해가 났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피해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강진의 이 농가에서는 농장 침수로 물에 젖은 오리 7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나주의 한 농장에서는 7만 8천 마리의 닭이 폐사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오리 농장에 물이 꽉 차갖고 오리들이 막 둥둥둥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심정은. 전라남도 잠정 집계 결과 전남의 축산 피해는 29개 농가에 29만 9천 마리, 7억 원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한 전복 등 수산물 폐사 피해는 84억가에 94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다 벼노는 2만 4,700헥타르가 침수돼 여전히 흙탕물과 토사에 뒤덮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도민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22개 시군에 부서장급 재난지원 담당관을 긴급 파견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과 계곡, 산사태 취약지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12,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향후 과제와 지역의 역할을 논의하는 도민공청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여순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을 펼쳐온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순천시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남 동부 지역과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남해군 등에서도 참여합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재개발 비위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참사 직후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철거 과정과 불법 제하도급 부실 감리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책임자 규명에 막바지 단계로 시공사 책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과도한 살수 지시 등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번 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과수의 원인 분석이 늦어지면서 계획을 미뤘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비위 수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계약 문제 등 사고 배경에 얽혀있는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등의 추가 의혹도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개발 현장에 부패, 부정비리, 그리고 전격 6차까지, 그리고 경찰과 사법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까지 전부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토부 중앙건물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시공사와 철거업체, 재개발조합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광주경찰청이 보좌진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의원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4일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민주당에 알렸지만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건 열흘이나 지난 뒤여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내륙을 중심으로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현재도 일부 지역에는 강하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륙에는 오후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돌풍도 불어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 다시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장성과 담양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광양과 보성 31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강진과 장흥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상은 모레까지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찾아오겠고요. 낮 기온은 점점 올라서 다음 주에는 광주가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는 부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2명을 포함해서 북구 동전 노래방 관련 1명과 해외 감염 1명 등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대학생 2명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여수 사우나 방문객 등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전남도는 오늘 고흥 남열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8월 29일 폐장하는 보성 율포해수욕장까지 모두 54개 해수욕장이 순차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목포 외달도와 신안 백길 해수욕장 등 12곳을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형태로 운영해서 해수욕장 밀집도와 혼잡도를 조정하고 모든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한 안심콜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해 오는 2037년에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으로 예측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는 2037년 강진과 해남, 완도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6살에서 21살까지의 학령 인구 비중은 최대 7.7%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실업률은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전남은 1.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